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킬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자, 종목 고민과 시장에 대한 전망, 그 궁금증 닥터스탁 시즌2와 함께하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너튜브에서도 현재 지금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정종택 주식 닥터와 함께 1시간 꾸며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또 주식 닥터의 노란 톡방 들어와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알려드립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V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나올 거고요. 그곳을 클릭, 그리고 참여 코드 번호 25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정종택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셔야지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한 이벤트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정종택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샵 3772로 하하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이 끝난 후 50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전수받아서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기분도 하하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샵 3772로 하하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한 상품에 이어서 깜짝 선물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리포트. 아, 이거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지금 보이는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 번호는 25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목요일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수를 이기는 소확주 매매. 자, 이분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전문가는요. 바로 이데일리온 전문가 정종택 주식닥터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시장에 기분 좋게 또 거래를 마쳤는데 먼저 시장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부터 점검해 볼까요? 뉴욕 증시 자이언트 스탑 상승에도 마감이 됐습니다. 안도 랠리가 좀 작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재료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S&P 500 지수 5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1%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전날보다도 반등폭을 넓히면서 2%대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오늘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FOMC 불확실성 해소에 시원스러운 상승장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5장에 조금은 반납했지만 2451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친 움직임입니다.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긍정적으로 볼 점은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아닐까요?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러브콜합니다. 1,4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낸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도 점검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 역시도 오름세로 거래 마감입니다. 800선이 좀 깨지는 움직임에 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800선 회복되면서 소폭으로 오르며 거래 마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해 보시죠.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 러브콜 들어왔고요. 기관에서도 9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낸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특징주들도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요? 살펴보시면 음식료주입니다. 식량위기 심화가 계속될 거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오늘 산표는 상한가 안착, 그리고 삼양식품 5%대 S&P 3립도 3%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2차 전지주 그동안 좀 눌렸는데 삼성그룹에서 전기차 세부 발족을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훈풍으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아남전자가 19%대까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PI 첨단 소재도 오늘은 양봉
연봉 플레이 보이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점검해 봤다면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관점 평부터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로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행이라는 건 이제 40년 만에 최대치 상승폭이었고요. 이 최대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인플레 정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모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낙폭이 꽤 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전년도 금리 인상을 좀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에도 자이언트 금리 스텝을 좀 진행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경제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하면서 6월 수준으로 준수하게 좀 진행될지 아니면 그 금리 수준 여부를 좀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지수를 좀 전망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점도표인데요.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 금리 지수를 3.4% 정도 전망을 했고요. 이는 올해 3월에 전망했던 수치보다는 약 1.5%포인트 정도 높아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도 좀 강하게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FOMC가 이 인플레 파이터로서 공격적으로 좀 물가에 대응한다라는 스탠트를 취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요. 전일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2년채 국채 금리는 10년채 국채 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도 좀 둔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발표했었던 9조 원 달러 정도 규모의 어떤 양적 긴축도 계속적으로 좀 할 거라고 그 입장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미 증시와 좀 커플링이 되면서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좀 낙폭을 상승폭을 좀 줄였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은 건지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건지에 대한 좀 확실하게 좀 답변을 드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6월이 끝나고 2분기 끝났을 때 어닝 시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더 두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분기 대비해서 또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어떤 좀 실적을 냈는지 그런 대한 분석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틈틈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의 흐름 분석했다면 마감장 핵심 업종, 종목들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 2호 발사가 계속 연기가 되면서 그동안에 좀 상승 가도를 달렸던 항공주, 더불어서 방산주, 주가 흐름도 이에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나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투자자분들을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 시각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 산하체 탱크 내부에 있는 이 레벨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립시켰던 발사체를 조립동으로 이동시켰고 현재 그 해당 원인을 좀 차근차근 좀 찾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2009년 나로 첫 발사를 했고요. 첫 발사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가 됐었는데 그 다음 1차 발사 때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했고 그리고 이번 2차 발사 때에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이라든지 나로 1단을 탑재시켜서 만약에 이번에 발사를 성공했더라면 세계 7번째로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잠시 미뤄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일정 부분 일정이 연기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담당자의 좀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이라든지 부품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좀 얘기 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좀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온 그 센서가 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발사가 중지되거나 연기된 사례도 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튼튼한 안보 그리고 방산의 경쟁력은 결국 이 우주 항공 산업 쪽에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UAM, 도심 항공 교통이라던가 자율주행 또한 우주 항공 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같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이 발전하는 걸 같이 좀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는 걸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보단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럼 계속 끌고 가야 됩니까? 빠지면 어떡해요?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종목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은 해주실 게 없을까요? 방산 쪽 관련된 말씀이신 거죠? 결국에는 지금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실적을 토대로 이 회사들이 각자 각자 잘하는 좀 분야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돈을 좀 잘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주항공 산업 쪽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각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좀 접근해 보시는 걸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우주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AP 위성 등 이런 종목들 좀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뭐 괜찮다면 짧게라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 발사 연기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기업은 AP 위성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발사체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AP를 탑재시켜서 그래서 아까 세계 7번째로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연기가 됐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폭이 있었고요.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 우주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 이미 기술력과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괄목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시장과는 좀 다르게 견조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LIG 넥스원 조금 더 얘기 드리자면 결국 이 회사 자체도 지금 작년부터 계속 실적들을 좋게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서 저점을 일부 이제 상승 구간에서 저점을 높이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얘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챙기시고 나눠서 사시는 좀 습관을 들이시는 걸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서 좀 사는 게 중요하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유일한 재료는 이것인가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무상증자, 이 공시만 있으면 바로 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을 눈에 띄게끔 볼 수 있는데요. 몇 회 연속 상한가를 간다든지 바로 상한가를 간다든지 주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이런 자주 연출이 됩니다, 전문가님. 예를 들면 노터스나 아니면은 또 조강 ILI 같은 아니 이런 현상들을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런 현상 왜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고점 대비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약세장이 좀 진입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상증자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는 5월 9일 날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8주를 주는 800% 무상증자 공시를 했었습니다. 이 공시일 기점으로 최근 고가와 비교했을 때 주가는 무려 10버거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공구음원이라는 기업도 그저께 공시 500% 관련된 무상증자 공시를 하면서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오늘은 오전에 급등을 했지만 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조강 ILI도 500% 무상증자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 치고 들어갔던 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기업들이 무증상 이벤트를 좀 하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본 계정에 있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넘어가는 회계적인 이벤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주식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을 좀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만이, 다시 얘기해서 이 잉여금이 많아야만이 자본금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잘 보고 있다고 있는 강한 증표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무상증자 이벤트가 있으면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좀 특이점을 챙겨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회사가 자본금 대비해서 잉여금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유보율이라고 합니다. 유보율이 높은 기업인 조선, 선제 기업은 유보율이 10,000% 정도 됐고요. 어제 오늘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다고 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준이란 기업도 자본급이 5억 원 이하이고 그리고 유보율이 10,000%가 넘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 무상증자 공시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이건 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좀 시각을 견지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모멘텀이 또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종택 주식닥터의 빨간마크 수익률 궁금하신 분들 소확지 리포트 제공해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2578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보이는 TV 화면에 QR코드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 영어 링크 나온다면 클릭, 그리고 참여 코드 번호 257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문자 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시고 정종택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3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깜짝 상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하하 2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생방송 끝난 후 50분 추첨을 통해서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의 수익률이 하하, 나의 계좌도 하하하 웃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샵 3772로 하하 2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정종택 주식닥터와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 트렌드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안목을 길러드리는 시간 될 텐데요. 이건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또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정종택 주식닥터가 준비해왔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레슨 주식 특강 오늘은 3강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저평가 성장주 찾는 방법에 대한 2탄 연속성을 좀 가지는데요. 오늘 강의의 이해도를 좀 높이시고 싶으시다면 지난주 강의를 꼭 반복 수강하시면서 오늘 강의도 같이 들어보시길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리마인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요즘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대부분 지금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좀 스탠스와 방향성을 잡아야지 내 계좌를 좀 지키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실 때는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세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실적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자라는 겁니다. 계속 꾸준히 좋은 실적을 거둬내는 기업도 중요는 하지만 어떤 한 개 분기 실적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좀 주가가 세게 오르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에 좀 민감한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좀 투자 원칙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각자만의 보조 지표, 기술적 분석 다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실적, 회사가 버는 돈, 바로 이익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익과 관련된 투자 지표는 주당 순이익인 EPS가 있고요. 그리고 이 EPS를 통해서 회사의 좀 주가 상태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나타내주는 주가 수익 비율 퍼라는 주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다양한 보조 지표 등이 있을 텐데 어떠한 투자 시장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눠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눠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밀렸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이 많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이 자신이 편입한 매입 평단까지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드시기 때문에 실적과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에 한해서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하시길 좀 이야기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큰 시장에서 투자 원칙 좀 간략하게 기본적이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싼 이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잡는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실적이 만약에 적정 주가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실적 이하에 있는 주가 구간에서 반드시 사셔야지 이 적정 주가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 좌측에 있는 고평가 구간, 오버슈팅 되는 구간까지 가서 어떤 수익률을 극대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서 지난번 강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드렸고요. 지난번 또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핵심 기술력도 있고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좀 선도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버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적이라는 것에 대한 수치, 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 회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을 얼만큼 이뤄내는지 이게 바로 성장주의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좀 강의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돈 잘 버는 기업은 호재가 많다. 조금 전에 오늘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이제 무상증자 공시를 하게 되면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하는데요. 그 일례로 이제 무상증자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합니다. 회사의 돈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소각시키는 부분까지 간다면 이 회사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 밑에 이 훌륭하다는 표현을 다시 좀 설명드리자면 주주 친화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회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돈은 잘 버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나 최근에 이제 MI텍이라는 스텐트를 만드는 기업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한테 인수가 됐고요. 최근에 연우라는 기업도 한국콜마한테 인수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수 관련해서도 부실한 기업들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은 주요 M&A 대상이 된다. 얘기 들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M2I라는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1위 사업자인데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음극재, 동박이죠. 그걸 만드는 회사. 이 회사도 지금 매각 이슈가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은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한다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다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돈 잘 버는 기업은 M&A 이슈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라갈 수 있고요. 펀드멘탈 플러스 재료 테마가 엮인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자면 실적에 근간한 투자는 호재성 뉴스가 붙였을 때는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얘기 드렸는데요. 상장회사 2,300여 개 회사 중에 어떤 기업을 좀 투자를 해야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얘기를 드렸는데 항상 이 부분을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대한 기준이고요. YOY로 매출액은 15%,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5%. 꾸준히 성장한 회사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5%, 10%, 5%씩 성장을 했고요. 더 퍼펙트한 건 과거 3년이나 5년 동안 이러한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는 기업이라면 더 금상첨화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한 회사는 실제 상장 회사 중에 평균적으로 15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사 중에 약 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꼭 찾아서 투자하셔야만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대응하기는 훨씬 수월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은 73%나 성장을 했고요. 2019년에는 2018년 대비해서 21%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역성장을 했고요. 2021년에는 무려 121%나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드리고 있는 이 연평균 성장률이 45%라는 건 바로 73, 21, 6, 그리고 121을 다 더해서 나누기 3으로 한 연평균 성장률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0%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10% 기준에 비해서는 무려 4.5배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매년 이렇게 고속으로 실적 성장을 보인 기업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2017년 종가 기준 대비해서 약 66% 상승을 했고요. 이 회사 자체는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시점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봤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 이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34%보다는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준 주가 상승률은 66%까지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결국 그 핵심 지표는 실적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반드시 이번 6월이 끝나게 되면 투자하고 계신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올해 하반기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수많은 리포트를 좀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고 그리고 정기 보고서도 꼭 확인하시는 자세를 좀 견지하셔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각자 투자 원칙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는 바로 EPS, 어닝 퍼 스탁이라고 하는데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실적 중에 지표 중에 하나인 순이익이 여기 이제 분자에 들어가고요. 이 순이익을 이 회사가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바로 EPS가 나오게 됩니다. 이 EPS라는 건 제가 밑에서 설명드렸지만 저평가된 그리고 성장주를 찾는 핵심 지표라는 겁니다. 지난주 강의에서는 제가 성장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강의를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PS라는 건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순수한 순이익을 회사가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로 나누는 걸로 바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이 투자하시고 있는 기업이 어떤 추세로 상승하고 있는지 또는 역성장하고 있는지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수학 시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분자가 커지게 되면 EPS는 커지게 되고요. 분모가 커지게 되면 EPS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이벤트들은 이 회사의 EPS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환사채, CB라던가 신주유수거 부사채, BW 같은 경우는 주가의 주식수를 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전환사채,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채가 포함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유수권 부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성장률과 이 전환, 실제 이 회사가 발행된 주식수 대비해서 이번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비교 삼으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환사채와 그리고 신주유수권 부사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말 그대로 원래 사실 최초에는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회사채입니다.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채권이고요. 이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옵션이 붙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는 거고요.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회사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얼마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이 있습니다. 만약 전환가액이 10,000원이었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12,000원까지 20% 정도 올랐다고 했으면 당연히 이 회사는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이 주식으로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다라는 옵션이 붙어 있는 게 바로 전환사채 CB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새로운 주식을 주는 권한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지만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약간 옵션이 있습니다.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 새로운 주식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돈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청약을 했을 땐 이 돈으로 사채 대용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돈을 안 들이고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다만 형태가 다른 거는 아까 이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채권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이 포함된 살짝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주식수를 늘린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EPS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시각을 가져가셔야 된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상환 전환사채나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공시 다트 시스템 들어가시면 정기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기보고서라는 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분기가 끝나고 발표되는 분기보고서, 그리고 상반기가 끝나고 발표되는 반기보고서, 그리고 한 해치가 끝나고 정기보고서 올라가는 이제 사업보고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기보고서에 들어가게 되면 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도달에서 이 회사가 현재 언제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성장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제조업이라고 기존했을 때 바로 물건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주문을 받게 되면 공장을 미리 증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회사의 캐파가 커지는데 우선 시설 자금의 투자나 운영 자금의 목적에서만큼은 크게 무리 없이 양호하다고 좀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회사가 영업 적자이고 사채를 발행한 목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무 상환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주의 깊게,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사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뜻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EPS가 작아진다는 뜻이고요. EPS가 작아진다는 건 회사의 이익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가에 대한 희석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라면 당연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하면 좋겠지만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10% 언더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회사가 실적 성장한다고 보여줬을 때는 무리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제가 바라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는 EPS 성장률, 저는 미니멈, 최소 20%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PS가 2021년에 100이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0이라고 했을 때 EPS의 한 해, 이 전년 동기 대비의 성장률은 2배, 100%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때도 25원이라는 EPS였다고 한다면 2019년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 EPS 성장률은 1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20%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너무 높으면 그게 좋은 건가라고 충분히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 텐데 너무 높아도 이쪽에 산업군이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40% 사이를 EPS 성장률이 최근 3년 동안,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EPS 기준으로 성장률을 보고 이 회사의 투자 가치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적인 중에 하나는 이 EPS 성장률과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PER. 이 PER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PER이라는 거는 EPS를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EPS가 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EPS가 커질수록
퍼는 작아지는 게 있고요. 퍼가 작아졌다는 건 회사가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퍼에 대한 숫자를 놓고 절대적인 수치를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산업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전기차가 완성차 시장에서 침투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게 만약에 퍼가 50배나 70배가 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게 2023년이나 2024년에도 성장폭이 계속 크기 때문에 EPS 성장률이 커다는 건 EPS가 이 퍼 분모에 있는 EPS가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퍼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퍼와 그리고 EPS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요. 바로 퍼가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EPS 성장률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영업이익 좀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EPS는 이제 순이익을 주익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2018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성장을 했고요. 19년 같은 경우는 13%. 상대적으로 이 2018년만큼은 성장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2020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OLED 쪽에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좀 할 수밖에 없고요. 대규모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돈을 들어갔기 때문에 역성장이 있었지만 2020년 대비해서 무려 EPS는 20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평균 성장률을 이렇게 다 나눠봤을 때, 다 합산시켜서 나눠봤을 때 평균적인 성장률은 바로 46%가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EPS 성장률 20%를 넘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 대형 OLED의 봉지재를 좀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TV나 이런 세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 효과를 2021년에 좀 누렸고요. 근데 2022년 지금은 약간 피크아 우려가 얘기는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대형 OLED에서 이제 중소형 OLED로 좀 이 회사가 좀 매출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좀 체크해서 보신다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투자 판단,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EPS 성장률과 그리고 펄을 좀 비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지표, 결국 EPS 성장률 20%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이번 상반기 끝나고 이제 반기 보고서 나온다면 잠정 실적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셔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3년간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종택 주식 닥터 반짝반짝 빛나는 또 수익률 비법 궁금하시다고요? 자, 그렇다면 노란톡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소학주 리포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번호도 있습니다. 25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어떻게 가는지 그거 정말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부터 안내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후에요. 지금 보이는 이 TV 화면의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 링크 나올 거고요. 그곳을 클릭, 참여 코드 25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시고요. 정종택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3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깜짝 상품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3772로 100원의 문자 하하 2글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 생방송 끝난 후에 50분 추첨을 통해서 이 정종택 전문가의 소학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학주 매매 핵심 전략을 전수받아서요. 여러분의 수익률도 하하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분이나 당첨 확률이 높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서 샵 3772로 하하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일장을 이기는 종목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공략주가 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실적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실적주 가져왔고요. 2021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 첫 번째는 CJ 프레시웨이라는 기업입니다. 식자재 유통과 단체 급식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을 갈아올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매출액은 좀 역성장은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안 되는 사업부들은 좀 디마케팅하면서 비용 절감을 좀 하고 있고요. 돈 되는 사업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2021년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리고 1분기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심했는데 이 부분도 상쇄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닥터스타 1강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기업 사례로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CJ 프레시웨이였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낙폭이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만 해당 기업의 주가는 견조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2차 매수 구간에서 접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번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좀 낼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 드렸던 2021년에도 좋은 실적이었고요.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고 2분기까지 좋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 대비 견조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때문에 외식을 많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외식에다가 이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일상으로 좀 복귀, 재택근무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 이제 구내식당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그러면 급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 게 사실 이런 대기업 단체 급식 시장은 대부분 이제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다른 식자재 업체와 대비해서는 수익계약 비중이 낮고요. 계열사 물량보다는 다른 타사 물량을 많이 해왔고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좋은 어떤 수익을 좀 걷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5월 12일 날 최고점인 52주 신고가가 경신했습니다. 44,700원이었고요. 그 뒤로는 계속 조정을 하고 있다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은 시장 하락성 대비해서는 좋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38,000원에서 39,000원 사이 밴드에서 좀 진입하시기를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증가가 나올 거고 앞으로에도 급식 시장도 커질 거다.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또 눈여겨봐 주셨고요. 또 다른 다크호스 공략주도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원익 QNC입니다. 네, 원익 그룹의 계열사이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쿼츠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쿼츠라는 거는 반도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용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쿼츠의 원재료가 되는 게 바로 석영입니다. 최근 굉장한 이제 인플레 압박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판단으로 모멘티브라는 자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모멘티브라는 자회사로부터 석영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공급받고 있고 당연히 계열사로부터 원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도 예상 컨센서스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반도체 만드는 공정의 기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쿼츠라는 소모품의 사용량이 기존에 한 개에 사용됐다고 했을 때는 2배, 3배 사용량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좀 챙길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시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발표했던 비메모리형 반도체 지금 투자 공장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부터 매출이 좀 인식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400억 정도 규모의 또 신규 투자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결국 3분기도 이 어떤 실적 모멘텀이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반영될 수 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원가 관리를 잘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수익성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 원익 QNC를 좀 가져와 봤고요.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월 25일 날 32,250원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실적 발표를 했던 5월 3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뒤로 주가가 쭉 올라가다 밀리곤 했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사상 최대 실적 기업의 박스권 매매 기회가 좀 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 QNC 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8,000원에서 29,000원 밴드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000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QNC에 대해서 두 번째 다크호스 공략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가 25,000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장 또 슬기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내일장 이길 수 있는 전략 궁금합니다. 네, 제가 출연할 때마다 그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많이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지난주 목요일 출연했을 때는 금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 드렸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8.6% 거의 40년 만에 사상 최대치였고요. 그 물가 상승을 또 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28년 만에 75bp 0.75%포인트 금리 인상하는 자이언트 금리 스텝을 밟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분위기는 7월 미 FOMC에서도 6월 이번 달 올린 0.75%포인트 인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자재 가격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직 계열화가 돼서 안정적인 수급과 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핵심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EPS 성장률 20% 넘는다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전방 고객사로 판가를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나올 이제 CPI 그리고 PPI를 좀 주요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인플레 피크아웃의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아까 투자 원칙 얘기 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항상 현금 비중을 챙기시고 계시다면 시장 변동성에서 충분히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끝나고도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또 스캔할 수 있는 방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QR코드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TV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2578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정종택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정종택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닥터 정종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 나눠야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닥터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다음 또 오후 5시에는 유튜브 프로그램이죠. 오늘장, 내일장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정종택 전문가님이 TV에서 말하지 못했던 더 깊은 대화 유튜브에서 나누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유튜브에 오늘장, 내일장 혹은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